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그제 2020 도쿄 패럴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탁구 남자 단식 예선 첫 경기에서 박홍규 선수가 이집트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탁구 대표팀 박홍규 선수가 충북 소속 선수라고 합니다. 더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북 소속 선수들의 활약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전할 국회 규모와 시기,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양측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달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 가능한 최단 시간에 할 겁니다. 의지를 저의 뜻을 확고하게 여야 지도부에 밝혔습니다. 필수적 절차를 밟지만 어떤 이유로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제 관심은 이전 규모와 시기입니다. 양당은 수정안에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부대 의견으로 국회 사무처가 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마스터 플랜을 짜면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시기와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설계 기간 2년, 공사 기간 3년으로 의사당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전 규모는 용역 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2차 연구 용역을 통해 10개에서 17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3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이 중 10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이전하는 비일안이 비효율이 가장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제시한 안과 같습니다. 세종에 소재한 부처 관련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됩니다. 여야 역시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세종시로 이전하는 인력은 2,900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차질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방역 인력을 10,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주 개신초등학교를 찾은 김부겸 총리가 처음 찾아간 장소는 급식실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전후로 소독 절차를 거치는데 방역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그 아이들이 급식하는 시간을 학급 단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인력들이 저희 이제 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방역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김 총리는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0,000명의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굳힌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꼭 배워야 할 것들, 학습 외에도 사회생활이라든가 친구들과의 관계 등등 너무 잃는 것이 많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학기에는 반드시 등교하겠다, 전면 등교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학교 감염 위험이 다른 감염 경로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거쳐 2학기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시차 운영제 같은 거를 해서 소규모 학교는 물론이고 좀 큰 학교도 그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취지하에 아이들을 맞을 대책을 착착 그렇게 해나가서. 김 총리는 12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신생아를 돕기 위해 각계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발견돼 목숨을 건진 만큼 아기의 양육은 이제 우리 사회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새벽 청주시 가경동의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식당은 석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음식물통을 들춰보는 이가 없었는데 깜깜한 새벽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를 듣고 열어본 것입니다. 아기를 유기한 친모는 구속됐고 아기는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져 15cm나 되는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의 딱한 처지에 청주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출생 신고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취득하면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치료 중인 충북대 병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치료비 후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루 만에 210여 명이 1,465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고 기저귀 등 아기 용품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이가 정말 잘 치료받고 갈 수 있게끔 저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는 아기가 퇴원하면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에서 우선 아기를 돌본 뒤 양육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혹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고 꿋꿋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최근 청주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선발을 두고 지역 음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모 당시 1차 불합격했던 지원자가 재공모 심사에선 최종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진전 공정한 심사였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청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3명. 하지만 청주시는 2차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월 첫 공모 당시 1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했던 A씨가 7월 재공모 심사에서 최종 합격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미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말합니다. 기밀 유지를 한다고 그래놓고선 이번에 되신 분 측근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잘 봐달라고 직접 연락을 했고요. 하지만 청주시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공모 당시 지원자들이 서류를 보강해 다시 제출했고 심사위원도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3월 공모와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차 면접 후 적격자를 가려내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선정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음악계에서는 청주시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상임 지휘자를 초빙하지 그랬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악수를 둘 필요가 있나. 공정을 가장을 해서 내가 공정하게 지휘자를 뽑는다고 해서 공모를 해놓고 실제로 과정이나 결과에서 이거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을 둘러싼 공정심사 논란 속에 차기 상임지휘자의 임기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장악돼 극심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이 오늘 국내로 이송됩니다. 현지에서 한국을 도왔던 조력자들인데요. 임시 수용지는 지난해 중국 우한 교민들을 수용했던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380여 명이 오늘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임시 수용됩니다. 탈레반에 장악되기 전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공관 직원과 현지 병원 의료진, 파병 한국군 조력자와 가족들입니다. 입국자 중에는 어린이 1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국내로 들어와 6주에서 최대 8주간 진천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식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비라든가. 지난해 1월 중국 우한 교민들에 이어 다시 아프간인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진천 군민들의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 통보를 받은 진천군은 방역과 지역 이미지 훼손 등 각종 우려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을 진천으로 보내 인도적 차원의 임시 수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6주 후에 이분들이 정말 이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6주 동안 경찰 병력이 거기 상주에 있으면서 계속 수차를 보시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한돼 있고요. 경찰 일개 기동대가 24시간. 정부는 이번 입국자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며 현지 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장기 비자가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CJB 최윤광입니다.